네, 1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부터 확인해 보면은 어떤 Z1 플러스 I라는 Z가 주어졌을 때 여기 지금 어떤 주어진 식을 S라고 지금 정의를 했고요. 그 S의 값이 한 번은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n의 개수, 그 다음에는 뭐 Z 바이 N제곱이랑 같도록 하게 되는 그때 뭐 정수의 개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Z도 이미 주어져 있고 그냥 뭐 어떤 이 식에 대해서 거듭 제곱을 지금 묻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거는 그냥 저 식을 확인해 보는 것밖에 없겠네. 그래서 주어진 S식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Zn제곱에 Z-2의 N제곱에 그리고 Z바의 N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형태가 주어져 있는데 Z가 지금 1 플러스 I인 걸 아니까 1 플러스 I를 쭉 대입해서 실수부를 앞에다 쓸게요. 쭉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나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녀석의 거듭제곱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뭐 제곱, 세제곱, 네제곱 직접 해가지고 나름의 규칙을 찾아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지금 항이 3개이기 때문에 살짝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게 좋다? 그렇죠. 가능하면은 요 위에 있는 형태, 요런 형태를 우리가 유지해서 푸는 게 더 계산하기가 쉽겠지, 당연히.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녀석은 그냥 뭐 Z의 제곱, 세제곱, Z바의 제곱, 세제곱 이렇게 쓸 거니까 얘네는 간결해질 건데 지금 누가 살짝 문제야, 누가? 얘는 조금 문제다 이거지, 얘는. 왜? 얘는 지금 조금 복잡하게 생겼잖아. 이거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좀 뭔가 복잡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얘네처럼 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지. 근데 가능해요, 안 해요? 그렇죠. 이거를 연습을 좀 통해서요. 식을 보는 안목을 길러서 이걸 찾았어야지.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힌트가 뭐라 그랬죠? 수업 시간에 이거? 그렇죠. 개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이나 여기 있는 I 앞에 개수가 1이잖아. 실수부, 허수부가 둘 다. 근데 얘 실수부, 허수부가 지금 얼마야 결국에? 마일하고 1이잖아. 마일 1. 얘네도 1. 얘네도 1 마이너스 I. 어때요? 개수들이 다? 기껏해봤자 뿔마 1에서 다 놀고 있잖아. 이렇게 개수가 비슷한 상황이면은 찾아보라 그랬지. 뭐를 찾아봐? 이 주어진 식 가운데 있는 식 마이너스 1 더하기 i라는 녀석이 z로 어떻게 표현될 건가? 1 플러스 i로 어떻게 표현돼요? 얘한테 지금 바 씌운 거 z 바를 하면은요 허수부의 부호가 바뀔 거니까 얘는 1 마이너스 i겠지. 근데 1 마이너스 i랑 정확히 무슨 관계야? 그쵸, 부호가 다 바뀌어 있죠. 다 바뀌어야 되는 게 무슨 뜻이야?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z 바의 n제곱으로 바꾸면은요 이게 실제로 똑같아져. 이거를 우연한 발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 선생님이 강조를 했지만 개수가 같을 때, 개수의 차가 크게 나지 않을 때 이걸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랬지, 항상. 이해됐어? 그러면은 봐봐. 주어진 식이 결국에 어떻게 되죠? 결국에 맨 앞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zn제곱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그냥 z바의 n제곱으로 똑같을 텐데 가운데에 있는 녀석이 어떻게 돼요? 그쵸? 마이너스 z바의 n제곱으로 식이 굉장히 이제 셋 다 유사해지죠. 특히나 누구랑 누구? 이 두 번째 녀석하고 세 번째 녀석은요. z바의 n제곱이 이제 똑같겠지. 똑같은데 거기에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를 품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아,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그냥 케이스를 나눠도 짝홀만 나눠도 얘네가 지워지냐 살아남냐가 바로바로 정해지겠네. 바로바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를 나누고 들어가겠다고. n이 예를 들어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 해보자 이거지. n이 홀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마이너스 z바의 n제곱으로 그냥 나올 거기 때문에 두 번째랑 세 번째가 그냥 지워지지. 그럼 결국에 뭐야? 결국에 s가 그냥 뭐예요? s가 그냥 z의 n제곱이면 끝나지 않냐 이거지. 그리고요 두 번째는 n이 이제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 n이 짝수면은요 요 녀석들이 제거는 안 될 거거든. 얘도 플러스로 나올 거니까 식을 자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왜 이렇게 썼죠? 자, 뒤에 이제 문제 풀 때 유리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더해서 뭐 z바 n제곱이 2개 있다. 곱하기 2다라고 써도 되는데 일부러 식의 형태를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 녀석도 이제 s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s가 지금 짝수냐 홀수,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s는 다 구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문제 조건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가 지금 뭐예요? 첫 번째 경우가 s가 음의 실수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음의 실수가 돼야 되니까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 있는 녀석들이 각각 음의 실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는 얘가 지금 결국에 음의 실수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음의 실수가 될 수 있냐 이거지.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자, 봅시다. 얘는요, n이 홀수일 때만이야. 홀수일 때. 근데 우리가 지금 z는 알고 있죠. 1 플러스 i인 거.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돼? 1 플러스 i의 홀수 제곱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은요, 1 플러스 i의 세제곱, 1 플러스 i의 뭐 5제곱, 이런 녀석들이 쭉 나오겠지. 근데 보자고. 이런 애들 중에 지금 음의 실수 있겠냐고. 음의 실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요? 얘는 실수부랑 허수부가 둘 다 존재하는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애초에 음의 실수가 될 수 없다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는요, 요 경우. 자, 요 경우에 생긴 녀석. 그러니까 zn제곱 더하기 z바 n제곱에 플러스 z바 n제곱이 어우 길어. 음의 실수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선생님 일일이 대입해놔요. 잘 봐요. 왜 이렇게 썼냐면요. 왜? 얘는 결국에 뭐야? 얘는 zn제곱이 지금 물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zn제곱을 만약에 p 더하기 qi라고 그냥 하면요. z가 아니에요. zn제곱입니다. 그러니까 n제곱 기준으로 이렇게 쓰면은요. 얘는 결국에 실수 부분 지금 p죠. p의 2배라서 2p야. 2p라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얘는 뭐야? 얘는 어차피 실수야. 어차피 실수. 이해됐나?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실수기 때문에 이 전체가 지금 뭐 실수네, 뭐 허수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는 결국에 누가 결정해? 결국에는 이 Z바가 결정하겠지. 근데 Z바가 실수냐 허수냐는 어차피 결국에 누가 결정해? 어차피 누가? 그냥 Z가 실수냐 허수냐로 결국엔 결정이 되겠지. Z바도. 이해됐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가 실수면은 얘네도 지금 다 실수인 거고 얘가 허수면은 얘네도 허수가 될 거다 이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결국에 이 주어진 녀석이 음의 실수가 돼야 되니까 이 Z가 애초에 뭐여야 돼? 일단은 실수는 가지고 와야지. 허수면은 일단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zn제곱이 지금 실수인 거를 가지고 오겠다는 뜻이고요. 자, 얘네들도 지금 z 거듭제곱을 쭉 가지고 올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짝수만 가지고 올 거거든. 짝수만. 그러면 짝수들이 일단 누군지 한번 보자 이거지. z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주어진 거 제곱하면 2i 나올 거고요. z 4제곱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4 나올 거고요. z 6제곱은 마이너스 8i 나올 거고 z 8제곱은 뭐 16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겠는데 2의 거듭제곱 형태로 그리고 얘네도 요 4마리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계속 반복되겠지. 뭐가 반복돼? 얘가 i고요. 얘가 어떤 음수고요. 얘가 어떤 마이너스 i 형태고요. 얘가 뭐 양수인 형태. 그러니까 이 4마리 구조가 뭐 앞에 개수는 커지겠지만 요 사이클은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 자, 보자. 그럼 일단은 뭐야? 얘가 음의 실수가 돼야 되는데 아까 z의 그 n제곱이 허수면은 얘도 허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누군 안 돼요? 얘네들이 일단은 허수니까 안 되겠지. 됐어? 그러면은 결국에 이 4제곱이나 8제곱 얘네들 규칙을 따른 애들이 이제 나올 텐데 자 실수부 2배에다가 얘도 결국에는 지금 어차피 얘네 지금 다 실수죠. 그럼 실수부 2배에다 얘도 결국에 실수니까 얘는 토탈 뭐야? 그냥 실수부 3배야. 실수부 3배. 그러니까 실수부 3배 한 게 음수여야 돼. 그럼 원래 실수도 뭐였어야 돼? 원래 실수들 중에서도 지금 음수인 걸 골라야지. 그럼 누구밖에 안 돼? 요 녀석밖에 안 되지. 요 녀석밖에. 그래서 얘도 지금 탈락. 그래서 결론이 뭐다? Z 한 4제곱 정도가 되겠지. 4제곱. 그래서 지금 A를 셀 녀석들에는 이 4가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가 누구겠어? 두 번째가. 자, 지금 사이클이 4개씩 돈다 그랬는데 두 가씩 움직이니까 주기가 얼마야? 주기성이 8칸씩 가야 돼. 8칸씩. 그래서 다음 게 12, 다음 게 20. 요런 식으로 가겠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계속 세가지고 100 이하에 있는 거 찾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92랑 100까지 토탈 나옵니다. 100까지. 그래서 개수 세면은요. 13개, 칸 보이나? 13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A는 일단 13이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갑시다. 마지막 건 뭐 구하고 싶은데? S가 이번에는요. Z바의 N제곱이랑 같은 거 구하고 싶은데 자, 바로 갑시다. 1번은요. 아까 ZN제곱이었죠. ZN제곱. 그럼 ZN제곱하고 Z바의 N제곱이랑 지금 같아야 되니까 결론이 뭐야? 이거는 자기 자신의 켤레 씌운 게 이제 같으려면은요, 얘가 뭐여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이거는 ZN제곱이 실수여야 된다는 뜻인데, ZN제곱이 실수인 거 있냐고? 실수 있는데요, 선생님? 아니지.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1번 케이스.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 여기에 실수가 있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실수 있어, 없어? 실수가 없죠, 1번에는. 그래서 1번 홀수일 경우에 지금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건 없고요. 두 번째로 가면 어떻게 돼? 두 번째로 가면은 요 녀석이 는 지금 Z바 N제곱인데 잘 보면은 Z바 N제곱이 지워지잖아. 그럼 남은 결론이 뭐야?
zn제곱 더하기 z 바의 n제곱이 0이 돼야죠. 0이.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건요. 이거 결국에 또 누군데? 얘가 실수 부분이거든. 실수 부분. 결론이 뭐예요? 아, 실수 부분이 0인 녀석들 찾으면 되죠. 누구들 중에서요? 아까 여기 찾았던 짝수들 중에. 자, 집중합시다. 그럼 마지막 짝수들 중에서 실수 부분이 0인 거 찾으래. 그럼 아까 이 지워진 녀석들 있잖아요. 이 지워진 녀석들. 이번에는 이 친구들을 다시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B에는 지금 누가 들어갈 거야? 2, 6, 10. 얘네 이제 쭉쭉쭉 나와야죠. 그래서 4씩 더해가지고 계속 하면은요. 4의 배수에서 지금 20 뺀 거니까 마지막에 뭐 90, 94, 98까지 나오겠네. 그래서 얘네 토탈 개수 세보면은 얘네가 25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누구야? 얘가 B겠네. 그래서 A랑 B랑 지금 더할 거니까 답은 얼마예요? 답은 3번에 38 정도가 됐겠네. 이해됐니? 대략 어떤 느낌인지. 자, 빠르게 한번 정리만 해볼게요. 빠르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S가 지금 이렇게 문제에서 적고 얘도 애초에 1 플러스 I라는 걸 그냥 적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서 뭐 거듭제곱해서 규칙 찾아서 내가 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틀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다? 식을 조금 더 간결하게 하고 싶은 거고 간결하게 하려면 뭘 했어야 돼? 그쵸, 저 가운데에 있는 녀석이 결국에 이 마이너스 Z바에 마이너스 Z바가 된다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지. 이런 걸 막 찾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랬어. 뭘 기준으로? 개수가 비슷한 걸 기준으로. 그리고 요 아래식으로 정리했고 여기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매우 비슷하게 생겼으니 아 이거는 n이 짝홀린 걸 기준으로 나눠서 푸는 게 좀 나이스하겠다 싶어서 우리는 짝홀로 한번 나눠봤고요. 거기서 일반화를 통해서 문제 주어진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녀석들을 찾아봤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답형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사실 많이 쉽습니다. 많이 쉽고 아마 뭐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 뭐 상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들도 대부분 맞았을 텐데 아마 제대로 푼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좋을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넣어봤으니 한번 풀이 빠르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부터 확인해보면 어떤 6차식이 x-1의 6제곱이죠. 쭉 전개를 했대.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문제는 개수를 보통 뭐 A6, A5, A4 이런 식으로 첨자를 맞춰줬는데 지금은 앞에 개수들을 그냥 이제 A, B, C, D, E, F, G로 주는 형태예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게 좀 골 때리죠. 이게. 뭘 구하라고? 여기 있는 이 지금 복잡하게 생긴 형태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많이 풀었던 거는요. 우리가 많이 풀었던 거니까 얘네들 이제 A, B, C, D, E, F, G를 개수라고 보면은 모든 개수의 합 또는 모든 개수의 뿔마 합 또는 뭐 짝수들만 더한 거, 홀수들만 더한 거 이런 걸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지. 왜? 개수가 다 들쭉날쭉하잖아. 규칙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럼 이건 선생님 그냥 주어진 거 저기 곱셈 공식으로 전개 다 한 다음에 세제곱 전개해서 거기서 이렇게 6제곱, 5제곱, 4제곱 하나씩 꺼내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설마 그런 걸 시키겠냐고, 설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풀면 안 되고요. 뭘 의도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의 직관이 필요해요. 무슨 직관? 66, 32, 18 어쩌고저쩌고 쭉 갈 건데 잘 보면은요. 주어진 식에다 뭘 대입한 것과 매우 유사하죠? 똑같진 않지만 그렇죠? 이걸 찾아야 돼요. x에다가 2를 대입한 모양과 매우 유사하게 생겼다는 걸 찾아야 돼. 어떻게 알죠? 개수가 엄청 빨리씩 커지는데 잘 보면은 2배, 4배, 뭐 16배, 32배, 64배 그 2의 거듭제곱 형태거든. 그래서 양변에 2를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좌변은 1의 6제곱이니까 나올 거고요. 이쪽이 어떻게 돼? 64A, 뭐 32B, 16C, 플러스 8D, 4ABCDE 그 다음에 EF 플러스 G 요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랑 저 분홍이랑 비슷하다 이거지. 물론 똑같진 않아요. 똑같았으면 아마 대부분 애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찾았겠지. 근데 지금 얘는 어때? 차이가 나잖아. 차이가.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냐고. 잘 식을 관찰해 보시면요. 위아래의 차이가 이제 어때요? 2A만큼 나고요. 2C만큼 나고요. 그 다음에 2E만큼 나고요. 2G만큼 나요. 보이시나요? X에다 2 대입한 요 값들에다가 위에 있는 분홍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하얀색에다 이만큼씩을 다 더해줘야 돼. 근데 얘네는 뭐냐고, 얘네는. 얘네가 뭐야?
저 어떤 저렇게 다항식이 주어져 있을 때 저 A부터 G까지 A, C, E, G 얘네가 뭐야? 이거 짝수 개수들의 합이지. 짝수 개수들의 합. 우리가 그렇게 많이 풀었던 짝수 개수들의 합은 어떻게 풀어요 지금요? 그렇죠. x에다 1 대입하고요.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이 두식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면 그냥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1 대입하면은 심지어 얘는 0이네. 그래서 원래는 얘가 뭐 A, B, C, D, E, F, G 이렇게 쭉쭉쭉 나왔겠죠. 뭐 G, 그냥 FG, FG.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얘는 마이너스 1의 6제곱이니까 지금 2의 6제곱이니까 64 정도 됐을 거고 뿔마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왔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그래서 두 식을 뭐 하겠다고요? 그렇죠. 이 위아래 두 식을 그냥 더해 주시면 되죠. 더해 주시면 그럼 64가 지금 얼마야? 우리가 원했던 저 2A, 2C, 22, 2G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요 녀석에다가 요 64에다가 지금 1 더할 거니까 답은 그냥 얼마예요? 답은 그냥 65에서 끝이다.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었냐 이거지. 맞은 학생들 기준으로 맞은 학생들. 그래서 아마 이걸 왼쪽에 또 전개도 마침 또 할만하니까 아마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전개한 친구들이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개수를 지금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었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었지 이렇게 개수가 저렇게 한꺼번에 더해져 있는 복잡한 형태 저런 걸 풀어본 적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좀 당황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맞은 친구들이 많겠지만 한번 요 풀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단답형 2번도 풀이를 해봤습니다. 네, 단답형 3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차 함수 fx와 뭐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에 대해서 어떠한 2차 방정식에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지금 0, 2를 같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개수가 뭐 4개다. 그리고 뭐 F랑 G형이 각각 얼마일 때 뭐 함수값 구해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미 풀어본 문제죠. DAT 3회 9번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고 뭐 거기가 아니더라도 교육청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문제가 이미 어떤 문제인지 핵심은 알고 있고요. K의 개수가 아마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3개였죠. 3개. 3개고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 대칭되는 모양이었는데 조건이 좀 달라져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전략을 다시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FK랑 GK는 이미 각각의 실근인 거 알고 있고 그게 0이랑 2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FK가 0이고 GK가 2이던지 또는요 FK가 2이고 GK가 0이던지 이 녀석들을 만족해야 되거든. 자, 잘 생각해봐. 이 문제, 이 조건 핵심이 뭐라 그랬죠? 핵심?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거 이거를 학생들이 이제 함수값을 생각하다 보니까 선을 가로로 막 그으면서 K를 가로로 그으려고 하는데요. K는요 가로로 긋는 녀석이 아니라 그랬지. 핵심이 뭐라 그랬어 선생님 이거? 세로로 그어야 된다 그랬지. 세로로 긋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들은 F랑 G라는 모르는 함수가 두 개인데 거기다가 X는 K라는 세로선을 그었을 때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에 만나는 함수값들을 비교하는 거잖아. 잘 봐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FX랑 G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근데 X는 K를 여기다 이렇게 그을 거란 말이야. 여기다 X는 K를 그었을 때 요게 예를 들어 뭐 FK고 요게 GK고 그게 각각 뭐 0이랑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쵸. 선을 세로로 그어야 된다 그랬고요. 그 원래 기존 문제는 K의 개수가 3개라서 제가 선을 3개 그으라고 했었거든요. 얘는 지금 K가 몇 개인데? 4개잖아. 그럼 그냥 뭐 했으면 돼? 그렇지. 선을 애초에 4개를 긋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4개를. 물론 4개가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누가 더 먼지 가까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4마리가 있는 건 알잖아. 그러니까 4개를 먼저 긋고요. 거기다 뭐 하라고? 결국에는 함수값이 0이랑 2기 때문에 0이랑 2면은 y는 0. 네, y는 0이면 x축이고요. y는 2. y는 2면은 뭐 요런 선이 하나 있겠지. 가로선이. 그래서 요 점들. 그러니까 요 위에 점, 아래 점,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요 점들을 결국에 F가 한번 이렇게 지나갈 때 반대쪽에 있는 걸 G가 지나도록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점이 8개라서 꽤나 많아요. 이거를 다 지날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을 물론 이것저것 그려봐야지.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경험과 그 직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중에 뭐부터 해보는 게 좋겠어? 당연히 그렇죠. 정확히 이렇게 대칭되는 거. 요렇게
실제로 대칭되는 거. 그러니까 이 그래프밖에 없거든요. 이 그래프밖에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해봐야죠.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찾았어야 돼.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엔 이제 뭐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요 조건. 요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함수값을 정확히 구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문제에서 요거 줬거든.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gx인데, 지금 한 녀석이 양수고 한 녀석이 지금 음수니까요. 양수가 누구일 수밖에 없어? 요 녀석이 누구일 수밖에 없어? 요게 y는 애초에 gx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얘가 y는 gx일 수밖에 없고요. 요 녀석이 누구일 수밖에 없어? y는 fx일 수밖에 없죠. 요거일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을 좀 더 봅시다. 아까 보라색 친구 보면은 g0이 2야. g가 지금 주항이에요. g0이 2라는 거는 요 왼쪽에 있는 거나 오른쪽에 있는 교점의 x좌표가 지금 0이 돼야 되는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아 몰라? 당연히 모르지. 근데 여기 다음 게 뭐래? F2도 2란 말이야. F2도 2라는 건 뭐야? 얘 아니면 얘가 지금 2란 뜻이거든. 초록이가 Y는 2랑 만나니까 얘 아니면 얘가 2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 근데 뭐야? 0은 그럼 반드시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아, 이쪽에 0이구나. 이쪽에 Y축 정도 되겠네. 이쪽에 Y축 정도 될 거고, 그럼 GX 기준으로 뭐야? 여기가 지금 0인 거 알 수 있죠. 그럼 GX식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 근데 아직 정보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요 반대쪽에 있는 좌표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쪽을 그냥 A라고 잠깐 임시로 두는 거야. 그럼 GX가 어떻게 돼?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요. 지금 0하고 A에서 Y는 2랑 두 번 만나죠. 그럼 0하고 A에서 Y는 2랑 만나니까 GX가 요렇게 생겼겠지.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를 알아? F2면은 지금 얘 아니면 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군지 모르는데 그게 지금 주항에도 똑같잖아. GX도.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가 2야. 그럼 결론이 뭐야? 그쵸.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지만 G2가 반드시 얼만데? G2가 반드시 0이어야 되는 걸 알고요. 이거 풀면은요, A 값은요, 아마 한 3 정도 나올 거예요. 3 정도.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한 3 정도 될 거다. 3이면은 여기가 대칭축이라서 한 1.5, 휘었나요? 자, 여기 가운데 1.5 정도 되니까 2는 실제로 여기 있겠지. 됐어? 그래서 저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fx 쪽 갈 거예요. fx 쪽. fx는 최고차항 개수를 모르거든. 최고차항 모르니까 그냥 k로 깔아놓고요. 지금 뭐랑 뭐를 알아? x절편이 각각 0이랑 여기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x절편이 0하고 3이다. 요렇게 지금 fx 깔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야? 그쵸, 뭐 f 기준으로 여기 뭐 f2인가? f2가 문제에서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죠. f2 대입하면은 2k에 뒤에가 마이너스 1인가? 얘가 지금 2니까 k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다. 지금 나왔겠지. 그래서 f랑 g는 다 나왔고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f5랑 그냥 g9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저것만 풀어볼까요? 마지막에 f5는요. f5는 얘가 f가 아니고 얘가 f죠. 여기 f에다 5 대입할 거니까 5 대입하면 5 곱하기 10k 10k니까 k가 마일이었으니까 얘는 마10 정도 될 거고 g에다가 9나 대입할 거야. g9 대입하면 얘는 얼마지? 여기다가 9 대입할 거니까 9 곱하기 a가 3이었어? 그럼 6, 9 에다가 플러스 2 할 거니까 54에다가 56 정도 됐겠네. 따라서 두 값 지금 더해주면요. 답은 46 정도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문제는 끝났고, 문제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미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해법은 알고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도입 부분에서 요 지금 방정식을 만족하는 K의 개수가 4개라는 걸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쵸. 세로선을 4개 그어놓고 저 교점들을 위아래로 크로스하게 저렇게 지나는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보면은 저렇게 정확하게 대칭되는 그래프밖에 없다. 이걸 찾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 이후에는 문제에 준 조건 이용해서 뭐 함수식 찾는 거는 순서만 잘 맞춰서 하면은 쉽게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네, 단답형 5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이차함수 fg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m 이상이고 gx가 뭐 라지 m 이하일 때 각각의 절대값은 이제 2로 동일하다고 돼 있고요. 나 조건에 보면은 k부터 k 플러스 5까지 fx의 최소값이 지금 m, gx의 최대값을 뭐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둘의 절대값도 2로 동일하게 하는 2로 같게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뭐 마이너스 1하고 최대값이 1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F3하고 G3의 함수값이 주어져 있을 때 뭐 마지막에 F2 빼기 G2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죠. 학교 프린트 15번에 있던 문제고요. 교육청 30번 문제라서 실제 문제 푸는 거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풀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조건에서 꽤나 좀 변형을 해놨지만 나조건에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인 이 최대 최소에 대한 조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중간 부분까지는 우리가 함수 해석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FG를 구해야 되는데 저런 FG가 사실은 여러 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개 중에서 어떤 녀석이 지금 최소값을 만족하게 할 건지를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조금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정도 풀이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거기까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F랑 G가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F가 어떤 값보다 크니까 당연히 최고차항의 양수인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스몰 m을 최소값이라고 오해하면은 이제 안 된다 그랬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스몰 m, 라지 m이 결국에 뿔마 2일 거니까 뭐 이렇게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 중에서 뭐 각각 이제 fx, gx를 이제 찾아올 건데 f가 2보다 예를 들어 스몰 m을 2라고 하면은 2보다 크다고 해서 f를 2에서 접한다고는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f가 2보다 더 위에 있어도 2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f가 어디에 접하는지를 사실은 찾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f가 이런 식으로 마이보다 물론 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 마이보다 위에 있어도 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몰 m하고 라지 m을 이제 그 접한다라고 오해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G도 마찬가지죠. G도 2랑 마이너스 2에 접한다로 가는 게 아니고 요런 데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FG 자체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형이 나올 수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FG에서 요 조건이 최대 최소가 여기서 2로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값이 2나 마이너스 2로 같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게 범위 형태로 나올 거거든요. 자, K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해야 되고 K가 1일 때 각각 요 조건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범위상 K 값이 범위니까요. K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X가 4까지고요. 그 다음에 K가 이번에는 1일 때 대입해 보면은 1부터 X가 지금 6까지니 요 범위에서 각각의 최대 최소를 구했을 때 이게 2로 같아야 되는데 이게 물론 그래프 개형을 여러 개 그려 보셔야 돼요. 여러 개 그려서 결국에 뭘 수밖에 없다? 최대 최소가 2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나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대신에 뭘 몰라요? 어디에 접하는지는 모릅니다. 어디에 접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반드시 2 또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그래프가 뭐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는 거, 요렇게 된다는 걸 이제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범위들을 이제 단순히 성립한다 뿐만 아니라 최대랑 최소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라는 걸 체크를 하려면은 여기서 최대라는 걸 체크하려면은 뭘 이제 해야 된다? 여기보다 더 작아지거나 위에 있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질 때 성립하면 안 되고요. 1보다 커졌을 때 성립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쵸. 얘네가 경계가 돼야 된다 그랬죠. 경계가. 자, 봅시다. 위에서 마이너스 1부터 4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4가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4인 거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다. 그리고요. 1부터 6이 어디야? 여기서부터가 1인 거고요. 여기 어딘가에 지금 6이 있는 거야. 그래프가 대략 요런 구조가 돼야 돼. 자, 위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최소다. 최소이려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보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았어요. 조금 더 작아진다는 거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거든. 이렇게 이동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최대 최소가 둘이 이제 2로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값이. 근데요. 왼쪽에 있는 녀석은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최소값이 2로 동일할 텐데 최대값이 어때요? 최대값이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빠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 빠지려면은 이 경계 부분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최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K는 1이라는 게 최대가 되려면은 결국에 1보다 조금 더 클 때,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이제 오른쪽으로 그었을 때, 요 녀석에서 지금 조건을 만족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러면은 뭐 GX 쪽에 최대값은 있지만요, FX의 최소값이 빠져버리게 되잖아.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네가 각각의 경계 지점에, 이 안쪽 경계에 서로 접하게 돼야 된다. 이게 우리가 풀었던 기출문제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한데, 이 세 번째 과정이, 그러면 F가 지금 2에 접할지 마이에 접할지 모르고요. G도 2에 접할지 마이에 접할지를 몰라. 그럼 원래 순서상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엄청 많이. 그리고 더 심지어 F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몰라. G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 그 순서상에 많이 나올 텐데 이거를 그러면은 그 많은 개형 중에 F2 빼기 G를 구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다 함수를 구한 다음에 매번 계산을 할 거냐? 이게 엄청 양이 많거든요. 자, 이거를 좀 그래프로 쉽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하려면은 비율을 조금 잘 체크하셔야 돼요. 비율을. 자, 그래서 비율이 지금 우리가 양쪽에 1하고 4에서 놓을 거라서 1하고 여기 4를 좀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구를 쓸 거냐면은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F3하고 G3, 그러니까 3에서의 함수값을 쓸 거기 때문에 요쪽 3, 이거 좀 휘었네. 여기 3에서의 함수값을 조금 이제 정밀하게 볼 거다. 자, 케이스를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F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할 건데 F가 일단 첫 번째로 2에 접할 때. 자, 봅시다. F가 2에 접해요. 근데 F는 3,3을 지나. 그럼 그래프가 요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이게 지금 F의 그래프가 될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F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이제 G를 그릴 건데 G가 어떻게 생겼어? G는요, 이제 케이스를 다 가지고 올 거야. G를 어떻게 다 가져와? 이제 한 놈이 1에 접했으니까 나머지 한 놈은 4에 접해야 되잖아. 4에 접할 건데 얘도 어디 지나요? 얘도 잘 보면은 3,-3한 여기쯤이거든요, 비율상. 그럼 3,-3. 만약에 2에 접하면요, 그래프가 대략 요런 느낌으로 생겼던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2쪽에 접하면요, 그럼 그래프가 대략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번 그래프도 될 수 있고 2번 그래프도 될 수 있는 거지, G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원래는 이거를 다 우리가 수식으로 하면은요, 각각에 해당되는 FG가 다 매번 나올 거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이 F2 빼기 G를 매번 새롭게 계산할 거냐, 그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래프상에서 대략적으로 보겠다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봐요? 여기가 지금 이 보라색 선이 이제 X는 2선이거든요. X는 2선. 맞아? 그럼 결국에 누구? 여기 있는 게 F2의 값일 수밖에 없고요. 요 지금 형광이들, 노랭이들이랑 만나는 게 지금 각각의 G2일 건데 봐봐. 당연히 1번 그래프면 얘들아 여기 그리다 말았지만 1번 그래프면 저 아래까지 내려갈 거냐. 여기까지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G2 값이니까 요 정도에 만나겠지. 보라색 선하고. 그럼 길이가 어떻게 돼? 요 길이가 지금 F2 빼기 G니까 엄청 함수값이 크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애는 안 되겠지. 당연히. 그럼 누구 택해야 돼? 그쵸. 1번 말고요. 2번을 택해야 그나마 최소값에 가깝겠지. 그래서 G2는 여기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아, 요 정도 길이. 당연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요. F2 빼기 G가 대략 저 보라색 선 정도 길이가 되겠다. 요 정도는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게 F가 2에서 접할 때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F가 이번에는 아래쪽에 마이너스 2쪽에 접할 때 할게요. 마이너스 2쪽에.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이고 똑같이요. 여기가 지금 4인데 마이너스 2에 지금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지나면서 그리고 3, 여기가 지금 3인데 3,3이면은 여기 지나야 되니까 F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생겼을 거다. 대략 얘는 좀 빨리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로 생기겠죠. 그럼 얘가 Y는 fx고요. 자, 마찬가지예요. Y는 gx는 2에 접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에 접할 수도 있고요. 똑같이 3,3 지날 거니까 그래프가 왼쪽이랑 똑같이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 나올 건데 당연히 1번하고 2번 중에 누구라고요? 그쵸? 마찬가지 이유로요. 1번은 안 될 거고요. 2번 택해야죠. 그럼 2번을 택할 건데 자 봐봐. 이게 물론 우리가 자대고 그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 x들의 좌표 1, 2, 3, 4 순서대로 좀 비율을 맞춰줬고요. y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그렸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 이 길이가 현저하게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짧다는 거를 그냥 알 수 있죠. 실제로 답 계산해 보면은요. 값이 거의 훨씬 짧게 나와요. 훨씬. 얘가 한 4 좀 넘게 나오나? 4 좀 넘게 나오고 얘가 한 8, 6, 8인가 7 정도 나와서 이 녀석이 실제로 확실히 짧다는 거를 그림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렸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녀석을 이제 계산을 할 거고요. 자, 근데 여기쯤에서 생각을 해야 돼. 뭐를? 지금 우리가 한 거는 F가 왼쪽에, 그러니까 2야. 2랑
마이너스 2에 각각 접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그려봤고요. 아니 선생님 근데 그러면 F가 이번에는 오른쪽이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지금 4일 때 오른쪽에 접할 수 있잖아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당연히 생각은 해봐야 돼.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여기가 지금 3인데 이번에는 F가 자 위쪽에 접하는 거요. 2에 접하는 거 기준이고 얘가 3 지나니까 그래프가 요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자, 요런 느낌으로 하나 그려줄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왼쪽에다 이제 G를 그리겠지. 지금 G가 2에 접할 수도 있고 마이에 접할 수도 있는데 3, 마 3 지나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빨리 떨어지는지 요렇게 떨어지는지 이렇게 두 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얘네도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잘 봐요. 지금 이 세 번째에 있는 그래프들이 누구랑 똑같냐면요. 이쪽이나 이쪽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해. 자, 왜 동일한지 요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요것만. 얘가 지금 뭐냐면요. 요 녀석 있잖아요. 요 녀석. 요게 지금 얼만데? x가 1 갔을 때 y도 1 증가하거든요. 얘가 지금 3,3이니까. 그죠? 이게 지금 누구랑 똑같아? 잘 보면은 얘랑 지금 똑같아요. 얘랑 지금 똑같아요. 왜요? x가 1 지금 갔을 때요. y가 1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이랑 a 값이랑 무슨 관계가 정확히 부호를 바꾼 관계겠지. 부호를 바꾼 거.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뭐 2분의 1이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같아. 그래서 얘랑 그래프가 똑같고요. 잘 봐봐. 그럼 지금 요 파란색 기준으로 했을 때 F를 지금 우리가 얘를 잡았잖아. 얘는 뭔데? X가 2 증가했을 때 Y가 1 증가하거든요. 얘가 지금 어때요? X가 2 증가했을 때 Y가 1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 있는 F를 뒤집은 모양이 되겠지. 느낌이 오니 얘들아? 거기에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좌우 바꾼 거는 결국에 우리가 아까 구했던 녀석들 중에 이런 애들이 다 겹칠 거라고. 그래서 여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길이가 어차피 대칭이라서 똑같이 나올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결국에 이 f2 빼기 g라는 거는 결국에 뭐 요 함수랑 요 파랭이랑 요 파랭이 둘이 가지고 온 거니까 요 두 녀석이 요 첫 번째 f랑 여기 지금 이 보라색 길이랑 똑같이 나올 거다 이거지. 여기도 어차피.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생각은 해야죠. 생각은. 그래서 얘는 구할 필요가 없고요. 앞에 두 개를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보라색이 육안으로 봤을 때 현저하게 짧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이제 계산하겠다. 실제로 이쪽도 계산을 해볼 수는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당연히 이 친구가 지금 답이고요. 그래서 요 경우 마지막에 이제 계산 한번 가봅시다. fx부터 구하시면은요. fx가 지금 어디라고? 마이너스 2쪽에 접하고요. 꼭지점이 1이니까요. 최고차항을 몰라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정도 됐을 거고요. 얘가 지금 어딜 지나? 3,3 지나니까 3,3 대입하면은 3,3 맞나? 마이너스 2. 그렇죠. 3,3 대입하면은 16a 마이너스 2가 3이다? 3,3? 문제가 뭐지? 그쵸. 큰일 날 뻔했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자, 다시 가볼게요. 다시.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fx가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마1, 마2니까요. 이제 1, 마이니까 최고차항 모르고요. 1, 마이너스 2 정도 됐을 거고요. 얘가 지금 3,3 지나니까 3,3 대입하면은 4a 마이너스 2가 3 정도니까 a가 얼마다? 그렇죠. 4분의 5 정도 나왔을 것 같고요. gx는 어떻게 되죠? gx는 지금 보니까 요 2번 그래프라고 했지. 2번 그래프. 그럼 얘는 꼭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2. 최고차항 모르니까요. 4, 마이너스 2 정도 됐을 거고요. 요거 실제로 이제 어디지나 3, 맞습니까? 3 대입하면은 3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니까 b가 얼마? 3b가 아니죠. 그냥 b죠. b 마이너스 2가 마3 나와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이라도 나오겠지. 그래서 f랑 g 전부 다 완성했고요.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였더라? f2 빼기 g2니까 f2에서 g2를 빼주시면은요. 어차피 상수항 날아갈 거니까 상관없고 여기다가 2 대입하면은요. 그냥 a. 여기다가 2 대입해서 빼면은요. 마이너스 4b 정도 되겠네. 그래서 a 계산하면은 4분의 5고요. b 계산하면요. b는 플러스 4 계산할 거니까 4분의 25 정도 되겠네요.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문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해 볼게요. 크게. 그래서 우리가 풀어봤던 기출 문제이긴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절대값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제시한 게 맞고요. 근데 이 2번 작업
그러니까 기출을 잘 풀었으면은 이 2번 과정을 좀 빨리 해야만 한다. 했어야 한다. 여기가 좀 빨리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게 이제 3번이 그 기존에 풀었던 문제랑 좀 다르게 기존에 풀었던 문제는 다 조건을 하나 더 줘서 이런 그래프 개형 중에 누구라고 확정을 지어주거든요. 근데 얘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애초에 최소값이니까 여러 개 된다는 뜻이지 여러 개. 그래서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래프를 좀 정밀하게 그려서 선생님은 수식 계산을 한 번만 하고 싶어서 이 녀석이 된다라는 걸 찾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녀석도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사고 자체는 해봐야 되는데 얘가 지금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녀석들이랑 다 같은 상황이라서 그래프가 대칭돼서 아 길이 자체는 동일하겠구나. 그래서 요 녀석, 이 보라색 길이가 가장 짧기 때문에 요 녀석으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푸는 문제였습니다.